저는 저기 서울 끄트머리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내내 산 나름 서울 토박이인데 사람들은 이 말하면 안 믿고 저기 두메산골 어디 출신인 줄 압니다. 아마 제가 억척스러워서 그런가 본데 실은 남몰래 깍쟁이 짓도 좀 합니다. 뭐 시골 출신이 좋다 안 좋다 문제보다는 듣는 심적으로 그냥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부모가 아마도 복 많이 받거라 하며 복자라고 지으신 모양인데 저는 참 복이 없습니다. 10몇 살에 만난 고백도 못 해본 첫사랑은 나중에 커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보자더니 어느 날 호련히 옆 학교 다니는 부잣집 기집애하고 저기 부산인가 어디로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학교를 다니네 만회하더니 결국 집안에서 둘이 사귀게 합디다. 대학 학비까지 여자네가 되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죠. 저는 20살 언저리에 저하고 반대쪽 서울 끄트머리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사랑도 뭣도 없는 결혼이었지요. 둘 다 가난해서 결혼하면 다 사랑하는 줄 아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100 가진 사람이 적어도 2, 300 가진 일을 바라는데 가난한 일하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겐 무급식모에 뭐 그런 것이었지 남편하고 딱히 그럴듯한 데이트도 안 해보고 갔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남편은 이미 좋아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결혼 사진 보면 남편 눈이 퉁퉁 부어있는데 옆집 미란이 때문이랍디다. 그 여자 놓고 나하고 결혼하는 게 싫어서 온 거였죠. 저는 그래 차라리 남편이 여자애 데리고 도망가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남편하고 결혼하기 싫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보같이 도망갈 위인도 못 되던 남편은 도망도 안 가고 저와 결혼을 해서는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이야기 들으니 미란이라는 여자는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더구만요. 무슨 그럴듯한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았던 저는 등신 중에 상등신인 남편의 스토리에 자존심이 팍 상했지요. 천만다행 시부모님들은 좋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벌이하면 다 먹느라 바빴던 우리 집은 오남매로 장남은 가르치려고 하는 어지간한 집과 반대로 장남인 오빠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인근 방앗간에 취직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움도 없고 철이 없었는데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 요즘 말로 경계선 지능장애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IQ 70 이하면 지적장애인데 71에서 84 사이 그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말귀 알아듣고 사람 굿이라는 80대 이상 IQ하고는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떨어져서 장애인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이죠. 보통 비장애인의 범주에 들지만 학습 능력, 어휘력, 인지 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은 지적 장애인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6%가 IQ 85 이하로 이런 사람들 무척 많죠. 말하자면 멀쩡해 보여서 일 시켰더니 일머리가 없다던가 물건 배치하며 뭐뭐라고 이름을 가르쳐주고 다음날 그 이름 되면 처음 듣는 듯이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둘이서 금술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한숨이 날 지경이었는데 어릴 때 우리 집 사정을 안쓰럽게 보고 누가 놀리는 땅에 농사 지어 먹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보수로 작물 심어 먹으며 풀이나 안 나게 돌보라는 뜻이었는데 이 좋은 조건에도 심드렁하니 그러마 하고는 근 일주일 후에 어디 있나 보러 가자고 움직이신 부모님은 저희를 데리고 그 밭으로 갔습니다. 보니 살림집에 담 하나 사이로 큰 밭이 있었는데 주위로 감나무, 석류나무, 매실나무가 있었고 그 매실나무에 따지 않는 노란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이거 이제부터 우리 거야. 마음껏 따먹어. 근데 이거 주인집한테 좀 가져다 줘야 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딴 걸 수도 있고. 왜? 여기 있는 거 다 우리 거리는데. 여기다 뭐 해 먹든 우리 마음대로 하랬단 말이야. 이걸 왜 줘? 힘들게 따서는.
아니, 그니까 말이라도 해보라고. 주인집에서 지금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잖아. 제 밑에 동생들이 신이 나서 매실 딴다고 장대로 나무를 휘두르며 소란스럽게 해서 그런지 지대가 높은 2층 집에서 우리가 밭에서 하는 양을 내려다보는데 저희를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빠는 킁킁거리며 저 멀리로 가고 엄마는 새침을 떨면서 우리 밭인데요 하면서 위아래로 집주인 아주머니를 째려보셨답니다. 아, 혹시 영선네한테 이야기 듣고 오신 거예요? 난 또 누군가 했네. 그 김기태 씨 동생 부부한테 말했다고 하던데 한다 만다 말이 없어서 관심 없어 하시는 줄 알았죠. 그래요. 저기 여름에 풀이나 번성하지 않게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럼. 동생들이며 엄마의 기세에 할 말을 잃은 듯이 집주인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당장 외삼촌 이름을 척대며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집주인에게 엄마는 우리가 딴 매실을 뺏길까봐 잔뜩 경계를 했더랬죠. 동생들 역시 장대로 나무를 후려치고 있었고요. 전 우리 가족이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동생도 그렇고 엄마조차도 자기가 김기태 여동생인 것을 아는 공짜로 농사지어 먹으라고 내어준 집주인에게 인사 한마디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 후에 콩을 심어두고 밭주인이 말한 풀을 한 번도 정리 안 하고 콩과 풀을 같이 키우다가 한참 추수할 무렵에는 감 따느라 정신이 팔려서 때를 놓치고 콩깍지가 스스로 벌어져 튕겨 없어지고 나서야 타작을 했습니다. 밭이 크기만 하지 별로 대단하지도 않네. 콩을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 그치? 안 여문 것도 많고 순 빈깍지뿐인데 주인놈들이 털어먹은 거 아니야?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말자. 힘만 들지 먹을 것도 없네. 주인집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영 신경 쓰이고 눈치 엄청 주더라. 그지 하라방 아픈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라고. 밭 내주고 그렇게 유세인지. 농사 안 짓는다고 해. 지네만 땅 있나 더럽고 안 입고 왔어. 그래도 거기 감히 대봉시니까 다음에 가서 따먹자고. 어차피 길 쪽에 붙은 나무라 따먹는 사람이 임자지 뭐. 안 그래도 그 집에서 그만하라고 했대. 오빠한테 한 소리 들었네. 풀 좀 뽑아가며 농사 지어 먹으랬더니 같이 키운다고 뭐라고 했대. 우리한테 지어 먹으라고 하더니 뒤에서 딴소리야. 사람을 우습게 봤나. 내가 안 그래도 그 집 사람들 저번에 길 가다 만났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풀이나 콩이나 그게 그거지.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기분 나쁘게. 우리는 나라에서 어차피 돈 나오는데 누가 아쉬워할 줄 아나. 우리 집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국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걸로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는 줄 아는 분들이셨죠. 언젠가 대학 교수가 진상짓하고 인간 같지 않은 무례한 사람들을 지능 문제라고 했던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조건 달고 호의를 베풀어줘도 딱 내 입맛에 맞는 이득만 보고 나중엔 그 사람들 욕하거든요. 그 밭에 있는 감나무는 어차피 주인 없다는 아버지는 자질구레한 도둑질로 별까지 달고도 정신을 못 차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에 대해서 기대감을 이미 없앴습니다. 집에서 뒹구는 그 채로 머리도 안 감고서 동생 셋을 데리고 운동회 보러 행차한 날, 제 친구들에게 삥을 뜯으며 김밥 빌어 먹었거든요. 제 이름 팔아가면서요. 생각해보니 오빠 1학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빠 마음이 어땠을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전엔 저도 몰랐다가 우리 부모가 다른 집 부모에 비해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게 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아마도 경계선 지능 장애구나 알게 된 것은 그 한참 뒤에 제가 벌어먹으려고 간병인 공부하면서부터였으니 기가 막힙니다. 저희 5남매 중에 저와 오빠는 그래도 정상적인데 동생 셋이 부모님 영향인지 하는 짓이 똑같죠. 지능검사는 돈이 들어 못했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간이 검사한 것이 70대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특히 막내가 심한데 반별로 성적을 나누는 국민학교 때는 반에서 꼴찌에다 저학년 때는 특수반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막내는 우리 형제 중에 유일하게 중학교 제대로 마쳤지만 전교 최하 수준에, 한마디로 문제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멍청이죠.
친구 하나 데려온 걸 본 적이 없던 막내는 21살에 군입대 한다고 신검 받으러 갔다가 지능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군입대 지능검사는 수치를 알려는 목적보다는 진짜 장애인인지 아니면 경계선 지능장애인지 판가름하려는 검사인데 사회성도 떨어지고 지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단체 생활을 하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 선임들이 욕하고 갈구는데 중요한 건 이 장애를 가진 애들은 욱하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로 사고쳐 버리기 때문에 골라내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 입맛에 맞게 그 수준으로 자란 막내는 결국 기어이 지적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형제 정상인 것 보면 후천적으로 지적장애가 된 것인데 군대 가기 전에 장애 판정 받았으니 기가 막힐 뿐이었죠. 심지어 멀쩡히 대학 다니던 애도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으니 외우는 것은 마구 쑤셔 넣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머리를 갈고 닦지 않으면 정말 바보가 되나 봅니다. 엄마들이 자식 공부만 하라고 수발 다 해주는데 제 몸 가꾸는 것이나 놀고 난 후 장난감 치우는 것도 다 교육의 일환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른 녀석들 군복 정리하는데 신발끈도 못 매는 아이를 박사 만들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본 남편은 어떤 면에선 우리 막내 남동생과 비슷했습니다. 그놈의 미란이와 사실은 별것 아닌 사이인 것을 알게 된 후 제가 담 너머로 훔쳐다보고 아는 척하며 이내 친해졌는데 같은 나이 옆집 사는 미란이 언니는 남편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장가 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걔 어릴 때부터 인사 한 번을 안 받아줬어요. 누가 지가 좋아서 아는 척하는 줄 아나. 아빠가 옆집 사니까 친하게 지내래서 그런 거지. 기분 더럽게. 쟤 데리고 살려면 참 많이 깝깝하겠어요. 군대에서 못 박는다 어쩐다 하더니 안 받아줬대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 꼭 지 혼자 우기고 뻗대서 그렇게 찍혀가지고 추천 안 해줬다고. 뭐 서로 좋아서 한 결혼 아니니 살면서 고쳐봐야죠. 저나 저희 서로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도 시부모님들이 좋아서 친정보다는 좋아요. 어른이시더라고요. 남편이 고집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서 말 같지 않으면 쳐내야죠. 저기 우리 그이가 첫날 밤에 미란 언니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자기 마음엔 언니뿐이라고 그러는데 언니는 아닌가 봐요. 웃겨. 걔가 그래요? 미쳤나봐. 왜 그랬지? 나 걔하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인사도 안 받아주는 애랑 무슨 말을 해요. 나는 저런 애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요. 내가 와이프 앞에서 너무 말이 심한가? 미안해요. 아무튼 쟤하고 나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재수없게 옆집 살아서 본 것뿐이지 오해할 만한 거 절대 없으니 걱정 마요. 내가 쟤 보기 싫어서 마당에도 잘 안 나온다고요. 이 자식이 내 이름 팔면서 뭐 대단한 연애한 놈처럼 보이고 싶었나? 아무튼 절대 이상한 사이 아니에요. 언니 반응 보고 대충 짐작했어요. 진짜로 좋아 지내는 사이면 결혼 안 시키지 뭐. 오빠는 안 믿어도 우리 시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여자 두고 괜히 저 끌어들인 것 같진 않거든요. 언니, 이제부턴 자유롭게 마당 나오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어머, 마음에 든다 자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언니 동생 하면서. 나도 조만간 결혼할 거거든요. 앞으로 명절 때나 내려올 텐데 우리 그때마다 서로 못다한 이야기하고 두고두고 친하게 지내자고요. 어디 살림 분가할 생각은 아니죠? 그냥 여기서 살아요. 아줌마 아저씨 좋아요. 시집살이 시키는 타입 아니야. 오히려 저놈이 시키지. 아휴, 쟤는 꽁생원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암튼 남편은 사실 군대 가서 연대를 한번 뒤엎은 또라이였습니다. 신병으로 자대 배치 받아가자마자 선임이 기선제압한다고 굴린 모양인데 휴가 나와서는 바로 연대장실에 전화 걸어서 세상 떠나고 싶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저보다 2살 많았으니 그 대단한 70년대 군번인데 당시에 이 일개 이병의 폭탄 같은 전화 한 통화로 연대 전체가 영문도 모르고 얼차례를 받았답니다. 그제야 죽었구나 싶어서 자기가 했다는 것을 숨겼지만 그 시기 휴가 나간 놈을 위주로 추적해 들어가 남편이 지목되었고 아니라는 말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 이 화상이 당연히 군에 말뚝 박겠다고 할 때 그 누구도 호응해 주지 않았죠. 지금처럼 사람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차려준 전파사를 하며 가장인 척은 했지만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안 씁니다.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결국 전파사는 얻어놓고 밖으로 일을 하러 다녔는데 일주일을 못 버티고 잘리거나 싸우고 나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영 안 풀린답니다. 남편은 성격이며 인상도 개차반이라 사장들이 보다 오늘까지 일한 거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너 어디 문제 있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조금 큰 문방구에서 일했을 적엔 아이가 물건 찾자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해 부모까지 쫓아왔습니다. 문방구 사장이 가게가 가게다 보니 손님이 당연히 애들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라 했는데 명색이 사장인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고가웠다죠. 애들이라고 이쁘지도 않고 귀찮게 뭐 있냐 묻는 게 지겨워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또 쪼르르 부모에게 이르냐며 눈팅이 밤탱이 된 것이 억울하다고 씩씩댔습니다. 그러더니 열 시키겠다며 한참 장마 때라 태풍 부는데 메기 낚시하러 간다고 제 반대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다음날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여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 골로 갔죠. 저는 젊은 나이 미망인 된 것보다 남편 죽은 정황이 사실 더 창피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가뜩이나 애들이 저 아저씨 무섭다며 우리 집 안 오고 옆 가게로 가길래 내가 뭐라고 좀 했어요. 기분 나쁜지 자기 나름대로 성질 가라앉힌다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하필 꼬맹이가 또 물건 찾는다고 건드리더만 여지없이 빽거리고 그 애가 놀래서 우니까는 애한테 왜 우냐 내가 때리기라도 했냐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 달래 보냈어요. 그 집서 애가 울면서 들어오니 삼촌이란 사람이 쫓아왔더라고요. 내가 보니 단단하니 보통이 아니게 생겼더만 콩닥콩닥 또 귀찮게 물어서 모른다고 한 게 잘못이냐 말대답하다 한 방 맞았죠. 애들 장사 뻔하지 참네.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째요 그럼. 근데 설마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어쩐 일이래요 그 팔팔한 사람이 하룻밤 만에. 아니에요. 그이 바로 정신 차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후회했었어요. 태풍 온다는 소리 듣고서 혹시나 물새나 한 바퀴 둘러본다길래 말렸는데 저수지에서 발을 헛디뎠나 봐요. 우리야 전파사 하면서 간간히 하던 거였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이나 아이하고 문제로 그런 거 아니고 사고예요. 괜시리 이웃 걱정하다가 그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아들 잃은 시부모님은 그저 망연자실하여 정신줄을 놓으셨죠. 속을 썩혀도 자식은 자식이라 몸도 못 가누시는 것을 애초롭게 보며 우리 부모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는 사위 죽었다는 소리에 막내 동생 끼고 와서 부조도 안 하고 한 자리 차지하고 먹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남편 죽은 것보다 도로 친정으로 가야 할 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부모에게 달라붙어서 정성을 다했죠. 아가, 너는 아이도 없으니 네 인생 찾아가라. 내가 괜히 너를 끌어들인 것 같다. 결혼하면 사람 되겠거니 했는데 저렇게 맹하게 지성들 못 이기고 나대다 뒤질 줄을 누가 알았냐. 망할 놈, 동네 창피하게.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 귀등으로 안 듣고 네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 뿌리치고 가면서 동네 방네 집집마다 저수지 메기 낚시하러 가자고 들른 모양이야. 똑같은 놈들이라 빈소에서 저 자식 낚시하다 그렇게 된 거라고 방정을 떨더만. 아가, 네가 비 막히는 곳이 있나 없나 점검하러 가다 봉변당했다고 둘러치니 그럼 그렇지 하고 체면을 세웠다. 이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누가 앓고. 아무튼 아가야, 너는 그만 네 인생 찾아가거라. 남편이라고 다정하길 했어. 그렇다고 집이 잘 살아. 널 붙들어 둘 수가 없다 우리는.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시집 온 이상 이 집 귀신이에요. 그이 그렇게 갔으면 제가 모셔야죠. 안 그래도 전파사 자리 놀리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구멍가게라도 하며 생활비라도 벌며 같이 살아요. 저 친정 간데도 뾰족한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시동생도 돌보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며 살래요. 그게 제 의무예요. 저는 무용지물로 썩어가던 남편의 전파사에
테이블 2개 놓고 기본 안주를 몇 개 낸 실비집에 라면이니 과자를 파는 구멍가게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기본 안주는 별거 없고 먹태를 안주로 내며 단골을 만들었는데 참기름 발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낸 먹태를 쭉쭉 찢어서는 청양고추 송송 썰어낸 마요네즈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그만이지요. 손이 좀 많이 가서 그렇지 주로 맥주 안주로 잘 나가서 쏠쏠했답니다. 동네 아버님 친구들이며 남편 친구들이 우리 가게로 몰려들었고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라 부부 동반까지 하며 매일마다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죠. 생라면 부숴서 스프 솔솔 뿌려서 먹는데 참 희한하게 혼자 있을 적엔 별로 안 먹히는데 여럿이서 모여 먹으면 몇 봉지를 까서 먹어도 모자릅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님의 며느리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남편 친구들은 한 자락 깔고 봤습니다. 저라면 남편 가기 전날 낚시하러 가자고 꼬시더란 말 초상집에서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친구 죽은 마당에 멍청한 놈이라고 욕 들어먹어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불필요한 소리 조잘되어 상처받는 것은 결국 시댁과 저였으니 저는 남편 친구들에겐 특히 주머니 사정 안 봐주고 일부러 맥주로 돌리며 한껏 생활비 뽑아냈습니다. 막걸리 파는 것보다 남는 게 많았거든요. 누구가 몇 병 마시고 갔다 하면 알아서 경쟁 붙어서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게다가 맥주 정도는 제가 몇 잔 거둘 수도 있어 금상첨화였습니다. 남편 가고 첫 명절에 친정에 들른 미란 언니와 가게 문 닫고 먹태 4마리를 작살내며 대짜 맥주를 작살냈는데 그때 원 없이 남편에 대한 원망을 토해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근 10년, 15년 버티다 어머니가 몸져 누우시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간병인 공부를 했습니다. 저 어릴 때도 퇴직한 간호사들이 월급보다 더 받으며 있는 집으로 돌아다니며 욕창 관리하며 돌봐주었으니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던 직업이었는데 제가 어머니 돌보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부모님들은 정말 순하고 인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도 그렇겠거니 덜컥 달려든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시아버지 가시기 전 근 1년 돌보다 보낸 이후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슈퍼 문 닫고 간간히 간병인을 했는데 한동안 주먹 구구식으로 혼자 공부하던 게 다였습니다. 당시에는 전문 간호사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돈 얼마 받고 지쳐 나가 떨어진 가족 대신에 환자를 돌보았는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아픈 게 죄에 긴병에 효자 없어서 참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집안에 물건 없어졌다고 괜시리 오해도 받으며 일 다니다가 약 12년 전인 2010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해 1착으로 땄죠. 그래야 본격적으로 병원에 입성할 수 있거든요. 가방끈 짧은 제가 전문인들과 한 공간에서 기죽지 않고 일을 한다는 감격에 저는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채로 간병을 하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64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엄마 말 지질이 안 듣고 전동 킥보드인가 뭔가 뒷공무니에 붙어 타다가 굴러서 가만히 갈 길 잘 가는 버스에 다리를 끼인 녀석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철은 없지만 엄청난 까불이라 밉지 않았던 놈이었죠. 다친 게 다리지 입은 멀쩡해서 어찌나 말이 많던지요. 아줌마, 옆자리 아줌마 있잖아요. 남편 바람 피는 거 쫓아가다 사고 난 거래요. 현장 덮치려고 몰래 비행하는 중에 남편이 눈치채고 도망을 가는데 그거 잡아내겠다고 추격하다가 굴렀대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 난 저런 스타일 너무 좋아. 엄청나게 까칠한데 속으로 상처 많이 받은 거죠, 저게. 그런 건 또 누구한테 들었대? 몰라, 나한테는 힘든 환자일 뿐이야. 보니까 간병하러 온 사람들마다 바로 못하겠다고 갈려나가던데. 그렇게 고지고대로 성질내면 대우 못 받아. 안 됐기는 했어도 그렇다고 저렇게 아무한테나 이갈면 누가 자기 편 들어주나. 난 이해되는데 저 아줌마 영영 못 걸을 수도 있대요. 아줌마 저번에 저 간식 사러 갔을 때 남편이란 놈이 왔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빈정대면서 그러던데요. 어지간하면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버리기 더 쉬워졌다고. 와,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비열하더라. 아니, 난 다른 것은 용서해도 바람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이 식었으면 헤어지던지 해야지. 사내가 그걸 달고 무슨 짓이냐고요.